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를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아이 셋의 엄마예요. 이렇게 딸 둘에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벽에 부딪혔어요. 어떤 벽에 부딪혔냐면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닥 지적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보다 더 훨씬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서는 방학 때마다 이렇게 전질로 된 책을 사주기도 하고 옆에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그 책을 읽는 것인데 엄마의 충고를 듣고 책을 읽는 사람이 젊은이가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내 방법이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가 존재하는 또 블로그가 존재하는 좋은 세상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엄마의 지혜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용기를 내봤습니다. 먼저 엄마 부족하지만 엄마의 일상생활의 건강이나 생활 패턴에 대한 지혜와 좋은 책들을 읽어주고 싶어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책 소개보다는 직접 그 책의 원문을 그대로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책을 읽어주고 1번 정도는 엄마의 생활을 공개하기도 하고 엄마의 생활의 지혜를 나누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인이 되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물론 마음을 달래주는 동화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정말 고단하고 고독한 이 사회에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나눠주는 책들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자주 들여다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바로 자수성가 청년 자청의 채널입니다. 물론 자청은 저를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자청을 아주 좋아하는 팬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 청년의 추천 도서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짝을 만날 수도 있고 취업 전선에 나갈 수도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청의 도서와 또 여러 가지의 도서들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도서들은 첫 번째, 물론 자청이 추천한 순서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자청의 그 추천한 순서는 굉장히 뇌를 정리해 주면서 지혜를 넣어주는 그런 방식의 순서들로 되어 있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저는 굉장히 바쁜 엄마거든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뭔가 특단의 고수익을 내서 아이들의 어떤 새 출발을 도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비밀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뭔가 사업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 구상을 하는 그 사업에 도움이 되는 도서라고 생각한 첫 번째 도서,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를 먼저 읽는 이유는 이 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자면 인간 소비 심리를 지배하는 뇌과학의 비밀,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브레인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소비 심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저에게는 가장 급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읽겠습니다. 약간 이기적인 엄마죠. 두 번째는 이 욕망의 근본적인 것을 한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욕망의 진화라는 책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는 클루지를 읽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능의 사생활을 읽어볼 거고요. 다섯 번째는 타이탄의 도구, 어떠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나와 우리 아이들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도서는 부의 추월차선, 일곱 번째는 4시간, 여덟 번째는 부자의 그릇, 아홉 번째는 정리하는 뇌, 열 번째는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 그 다음에 11번째는 김미경 TV에서 나온 드림온이라는 도서예요. 미래의 사위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도서입니다. 그리고 12번째 벽을 뚫는 대화법, 이건 역시 김미경 TV에서 나왔던 도서입니다. 이렇게 일단 12권의 도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입니다. 도서는 이 두꺼운 도서를 읽기 위해서는 물론 지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먼저 이 도서를 쓴 작가의 어떤 이력을 보면서 이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의 소개가 적혀져 있는 안 페이지에 이 소개부터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한스 게오르그 호이젤입니다.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독일의 유명 경제학자로 뇌과학, 마케팅, 경제학을 접목한 신경 마케팅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뇌 연구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저자가 개발한 림빅 모델은 기업과 개인이 매출을 늘리고 합리적인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돕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매출 증대 효과를 직접 검증해 보였다. 현재 저자는 세계적인 제조회사, 통신사, 무역회사, 은행 등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제 행사에 가장 많이 초청받는 기조연설자 중 한 명이다. 15년 넘게 신경심리학 및 뇌 연구에 몰두해온 저자는 수천 건의 뇌 연구 결과를 실제 사례와 접목해 설득력 있는 통계와 지표들을 도출했다. 이를 근거로 뇌와 마케팅의 직간접적 관계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물인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는 2010년 독일 최고의 마케팅 책으로 선정되었다. 이 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무의식은 인간의 경제 활동을 어떻게 조종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됐으며 다양한 뇌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꿰뚫는 지름길을 밝혀냈다. 나아가 보다 성공적인 마케팅 브랜딩 전략을 짤 수 있는 실질적 방법들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힌트를 제공한다. 저서로 이모션이 있다. 홈페이지 휴셀.com www.haeusel.com. 네. 자, 이제 도서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은이는 소개한 대로 한스 게오르그 호이젤이고 옮긴 사람은 강영옥, 김신종, 한윤진입니다. 비즈니스 북스에서 출판되었고요. 개정판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이 2004년 출판된 이후 독일어권에서 마케팅 분야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은 2010년도 독일 최고의 마케팅 책으로 선정됐고 2011년 국제심사위원이 꼽은 역대 최고의 비즈니스 서적 100권 중 한 권으로 선정됐다. 이 책은 실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교 마케팅 교재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매력적인 접근 방식 덕분이다. 이 접근 방식은 림빅이라는 용어를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과 은행들의 중심이 되는 경영 철학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나는 림빅과 님펜브루크 컨설트 그룹의 지원으로 뇌와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고객의 동기, 감정, 가치, 성격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개발해냈다. 나아가 이 도구는 지식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실제로 판매 중인 판매 증진에 도움이 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림빅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다. 최신 뇌 연구들을 빠짐없이 조사해 반영한 결과물이다. 그의 목적은 경영 현장에 있는 실무자와 신경심리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뇌 연구의 최신 지식에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데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학문적인 진지함과 기본을 무시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려 애썼다는 의미다.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는 고객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들이 진정 원하는 제품과 브랜드는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여기 실린 내용들은 이와 관련해 통찰력 넘치면서도 실용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현장에서 유용할 뿐더러 마케팅 이론과 연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고객의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기술한 내용을 전해주므로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과 교수들에게 놀랍도록 혁신적인 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객의 뇌로 들어가 결국 마음을 읽어내는 흥미진진한 탐험이 독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 탐험에서 우리가 주의해 살펴볼 것은 다음과 같다. 고객과 소비자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객과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객과 소비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가? 고객과 소비자가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책장을 넘기며 멋지고 흥미로운 탐험을 시작하자. 2012년 11월 맨헨에서 한스 게오르그 호이젤. 개정판을 펴내면서 소문을 썼네요. 파트 1.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 이것은 제 얼굴보다는 도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1채부터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 챕터 1. 내 연구 은밀하게 숨어있는 유혹자 찾기. 챕터 2. 고객의 뇌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구매 동기. 챕터 3. 상품과 시장의 무의식적 논리. 챕터 4. 머릿속에서 구매 결정이 진행되는 과정. 파트 2는 구매 결정을 하는 고객의 마음 흔들기. 챕터 5. 뇌 유형에 맞춰 마음을 명중시키는 방법. 챕터 6. 여성의 뇌, 남성의 뇌. 챕터 7. 뇌도 나이 들면서 달라지는가? 파트 3.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들. 챕터 8. 뇌 속의 브랜드 지정석. 챕터 9. 고도의 유혹 기술 큐 매니지먼트. 챕터 10. 결정이 내려지는 장소. 챕터 11. 디지털 브레인 신기술과 늙은 뇌의 만남. 챕터 12. B2B 거래도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챕터 13. 뇌 스캐너로 고객 마음을 속속들이 읽을 수 있을까? 마치며
신마케팅 소비자를 유혹하는 최강의 무기 인포박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마케팅 신화와 작별할 시간 시작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마케팅 신화와 작별할 시간. 미끼는 낚시꾼의 입맛에 따라 물고기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 이는 마케팅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고개를 끄덕이는 격언이다. 그런데 물고기, 즉 소비자의 입맛에 실제로 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한 진짜 욕구는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구매 결정을 하게 만들까? 소비자나 고객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몇 년 전 국제학회에서 어느 제조업체의 마케팅 매니저가 다음과 같은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시장조사에 수백만 유로를 씁니다. 그런데도 소비자와 고객의 마음은 오리무중,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듯 고객의 뇌와 마음을 찍어서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연한 바람에서 한 말이지만 곧 이런 일이 실현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일 말이다. 몇 년 전 진행된 한 연구에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두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뇌를 완전히 다르게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 연구는 마케팅 종사자들에게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신경 마케팅, 뉴런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언론은 소비자의 두뇌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관련 분야의 사람들뿐 아니라 대중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비싸고 시간이 많이 드는 기계장치, 즉 핵 자기공명 단층 자력, CT로 진행된 연구 덕분이다. 이 장치를 활용해 뇌 영역의 활성화가 눈에 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MRI라 불리는 과학기술은 수술이나 머리 또는 뇌에 방사성 물질을 투여하지 않고도 인간의 몸속을 들여다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물론 생각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고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뇌 연구가 고객이라는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단서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약 20년 전부터 나는 소비 행동과 관련해 신경심리학적 양상과 생물심리학적 양상을 연구해왔다. 계기는 그 무렵 별세하신 메넴 막스 플랑크 정신의학 연구소장이자 의학박사 겸 철학박사인 요하네스 브랭겔만 교수와 함께 오랫동안 진행했던 연구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그 연구의 목적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노화 과정과 소비 행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돈을 대하는 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내는 것이었다. 다양한 목표 그룹과 여러 연구 방법으로 실험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론을 얻었다. 실제로 소비 행동과 돈을 쓰는 패턴에 있어서는 나이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었지만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연관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피험자들의 의식적인 체험과 무의식적인 행동 사이에 상당한 모순이 있음이 분명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심신의학적 문제를 계속 연구해 왔는데 다양한 연령 집단의 소비 행동은 동기 모형과 감정 모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었다. 스트레스 발생, 심혈관 질환 발생 등. 그러자 우리가 발견한 동기 모형을 설명하는데 뇌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만약 다양하게 진행된 연구들에서 연이어 동일한 감정 모형과 동기 모형이 나타난다면 뇌 속에는 기본적인 감정과 동기를 처리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뇌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 행동을 좌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도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나는 수천 건의 뇌 연구 논문과 실험들을 살펴봤다. 최근 뇌 연구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일 새롭고 흥미진진한 연구 결과들을 쏟아낸다. 학문적인 바탕을 탄탄하게 마련해주는 연구와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연구는 서로 시너지를 내며 동행할 것이다. 신경화학으로 소비 행동을 예측한다. 연구에 들인 노력과 시간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관찰한 보편적인 동기 모형과 거의 일치하는 신경생물학적 모형이 뇌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욱 흥미진진한 사실을 알게 됐다.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농도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것이 소비 패턴을 예측하는 데 설문조사보다 훨씬 더 정확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소비 행동과 구매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동시에 소비자들이 자기 의지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이라는 믿음도 깨져버렸다. 아주 오래된 뇌의 구조, 동기의식과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 변형계 등과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이 소비와 구매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은 결국 모든 소비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고객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 림빅이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림빅. 그냥 어원적인 거는 둘레, 가장자리. 근데 이제 대뇌의 가장자리 뭐 이런 뜻이 된답니다. 고객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 이 책은 고객과 소비자들을 뇌 연구라는 새롭고 매혹적인 도구로 관찰한다. 고객과 소비자들의 뇌 속에서는 어떤 메커니즘과 프로그램이 작동해 소비 행동과 구매 행동을 조절할까? 나는 그에 대한 첫 번째 고찰을 내줘서 싱크 림빅과 림빅 석세스에 제시했다. 이 책은 일부분 두 책을 기반으로 하며 현재 진행 중인 뇌 연구에서 얻은 수많은 결과물들도 함께 녹아들어 있다.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연구도 시도했다. 우리의 다양한 연구와 표본 사례들은 국내외 유명한 제조회사, 통신회사, 무역회사와 은행들의 도움을 주고 있다. 그들은 자기 회사의 브랜드, 제품, 마케팅 콘셉트, 서비스 프로세스, 판매 전략, 판매 분야를 최적화해야 할 때 우리에게 조언을 구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뇌 연구, 신경화학, 심리학, 생물학에서 얻은 최신 지식과 전통적이고 경험적인 소비자 연구에서 얻은 결과물을 결합해 전에는 안 보였던 연관성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이 접근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이를 알아차리는 고객과 소비자들도 있다. 그럼에도 이 방법으로 진행한 연구가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접근 방법이 소비자와 고객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본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판매 현장이나 영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의문들에 대해서도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근거를 토대로 답을 해준다. 내가 이 책에 소개하는 림빅 맵 방법론은 소비자들의 동기와 감정, 가치관을 더 자세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마법의 열쇠다. 이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케팅 실무와 관련해 소비자를 이해하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여러 방법론들이 고안되었다. 이 모든 방법론들은 광범위한 소비자 설문조사와 통계적 방법을 통해 확보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든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 즉 뇌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우리의 머릿속에 실제로 어떤 동기 시스템과 감정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 점, 기존의 방법론들이 놓친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소비자와 고객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판매를 증진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흥미진진한 지식과 놀라운 통찰을 전해준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하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고객이자 소비자이며 은밀하게 소비를 감당하는 유혹의 희생자들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신화와의 작별, 고객과 소비자들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고 자세하게 알 수 있다면 또 다른 이점이 생긴다. 이 책에서는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마케팅 신화와 신념들이 틀렸음을 제시하려 한다. 덕분에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다. 나는 이 신화 가운데 일부를 첫 부분에서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고객은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 말은 궤변일 뿐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일은 실제 우리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결정 과정이나 뇌의 작용과 거의 관계가 없다. 호주의 뇌 연구가 앨런 스나이더는 다음과 같이 재치 있는 말로 이를 정리했다. 의식이란 자신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당신 뇌의 홍보 활동일 뿐이다. 무의식의 힘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우리가 하는 결정의 70에서 80% 이상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30%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식적이거나 자유롭지 않다. 이 책은 이처럼 큰 힘을 지닌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무의식을 속속들이 파헤칠 것이다. 고객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성은 감정과 대립한다는 플라톤의 오해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뇌는 가급적 긍정적인 감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물학적 건강이 긍정적인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뇌는 최대한 많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려 한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감정이 개입하지 않은 구매 결정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아가 품질, 정확성, 완벽성을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어떻게 감정을 자극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단 한 가지는 오직 가격이다. 고객이 기꺼이 돈을 쓰게 만들려면 가격을 정할 때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책은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가격의 함정을 능숙하게 피해갈 방법도 알려준다. 고객은 복잡다단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하다. 모르는 것을 보고 있어도 알지 못하는 법. 우리 선조들은 물리학 법칙을 몰랐기에 그들에게 세상은 그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대상이었다. 마케팅의 문제도 이와 똑같다. 고객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고객들이 행동 뒤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밝혀낼 수만 있다면 고객의 마음을 읽고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 책은 바로 그 대답을 제시한다. 중년층의 지갑은 쉽게 열 수 있다. 이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실제로 중장년층 소비자들은 경제적 여력이 많아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는 편이지만 문제는 그들이 돈 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다는 데 있다. 마케팅에서 성별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생각과 행동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생물학적 성별 차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 실제로 뇌 과학자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뇌가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이 책은 남성과 여성을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엇에 유념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소비자들은 광고와 마케팅 전략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러한 신화는 우리가 발전된 정보와 사회에서 살아가는 합리적인 존재임을 근거로 할 때 가장 가능한 주장이다. 실제로 소비자나 고객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들의 의식은 뇌에서 일어나는 오랜 무의식의 처리 과정의 결과를 인지하는데 그칠 뿐이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무의식의 처리 과정 전체를 의식하거나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제품이나 광고가 보내는 수많은 신호와 메시지를 소비자의 의식이 아닌 무의식을 자극하고 그들의 행동과 생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은밀히 숨어있는 유혹자가 실제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숨겨진 신호를 활용해 당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다. 새로운 뇌 연구 장치가 고객의 실제 생각을 보여준다. 신경 마케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뇌를 연구하는 영상 기술을 활용해 시장 조사를 하는 일은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서도 고객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고전적인 시장조사 수단은 쓸모없는 것일까? 이 책은 새로운 방법이 어떤 기회를 창출할 것인지 또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소비자와 고객은 어떻게 다른가? 내가 서론에서 고객이라는 용어와 소비자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눈치챘을 것이다. 우리는 가끔 일상에서 두 용어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업 대 기업, 세계에서는 고객이 쓰이고 기업 대 개인 영역에서는 대개 소비자가 쓰인다. 신경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앞서 신경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 아주 실용적으로 표현해서 신경 마케팅은 구매 결정과 선택 결정이 인간의 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뇌 연구는 마케팅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한다. 그들은 신경 마케팅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뉜다. 좁은 의미에서 신경 마케팅, 뉴로 마케팅은 뇌 연구에서 사용하는 장치들을 시장 조사에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실무에서 뇌를 스캔할 수 있는 정밀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요즘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기초 연구 분야에서는 신경 마케팅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점점 꺼린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실용적인 유용성과 응용 가능성을 은연중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의 기초 연구 분야에서는 신경 마케팅보다는 신경경제학, 소비자 신경과학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 넓은 의미에서 본 신경 마케팅은 더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이때 신경 마케팅은 뇌 연구에서 얻어진 다양한 지식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도 앞서 설명한 뇌 연구 장치를 시장 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보다는 뇌 연구에서 얻은 지식을 마케팅 이론이나 실무와 통합하는 시도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뇌 연구를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머릿속의 흥미진진한 비밀들을 많이 밝혀냈다. 그 비밀들은 마케팅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정확히 이 점, 즉 뇌 연구에서 비롯된 지식을 마케팅 실무와 판매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며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